세상에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 뭐예요. 70평생, 아니 80 가까이 살면서 남편 잃고 혼자 지내는 게 제 팔자인 줄 알았거든요. 자식들이야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니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고 전화 한 통 오는 게 다였죠.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밤이면 TV, 드라마 속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보면서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어요. 아이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젊은 시절 활기 넘치던 미자는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제 하루는 정말이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대충 차려 먹고 아파트 주변 한 바퀴 걷는 게 전부였죠.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드라마 다시 보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게 일상이었고요. 젊었을 땐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백화점 쇼핑하는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릎도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서 외출 자체가 귀찮아졌어요.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서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휴대폰 속 저장된 번호들은 더 이상 걸 곳이 없는 이름들로 가득했답니다. 손자 손녀들이 가끔 찾아와서 집안을 잠시 휘젓고 가면 그때뿐이지요. 그 애들이 가고 나면 오히려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공허함이 더 밀려왔어요. 특히 밤이 되면 고독은 더 심해졌어요. 어둠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TV 소리가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젊은 시절 남편이랑 뜨겁게 사랑했던 추억도 이제는 희미해져 갔어요. 그 사람과의 열정이나 설렘은 마치 색바랜 사진처럼 아련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감정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도 잊은 지 오래였답니다. 가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을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섬에 갇힌 기분이었죠. 제 유일한 낙은 과거를 더듬는 것이었어요. 특히 첫사랑 영호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된 보석처럼 남아 있었죠. 아련하고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제 삶의 가장 강렬한 불꽃을 지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가끔 영호가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서 코끝에 대보곤 했어요. 오래된 천에서는 희미하게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제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답니다. 헤어진 지 50년. 그 긴 세월 동안 영호는 제 기억 속에서만 살아 있었어요. 그는 이제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존재는 제 가슴 한켠에 아련한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었고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도 지금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답니다.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 제 삶은 마치 거대한 정지 화면처럼 멈춰버린 듯했어요. 새로운 만남도 특별한 사건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젊음과 열정은 마치 다 타버린 장작처럼 재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메마른 사막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고요. 모든 감정은 닳고 달아 무뎌져 있었고 세상의 어떤 일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았답니다. 가끔은 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잊혀진 존재라고 여겼죠.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 짓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쓸쓸한 밤이었어요. 밖에는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낡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없는 연속극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더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 있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제 나이에 누가 이 밤중에 전화를 할까 싶어서 잠시 망설였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까봐 조금 더 크게 말했죠. 여보세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역시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보다 하고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자 씨 맞으신가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거든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목소리였지만 저를 부르는 그 이름. 석자는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요. 저 영호예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영호. 그 이름이 제 귀에 박히자마자 제 머릿속은 마치 흑백 사진이 순식간에 컬러 사진으로 변하듯 젊은 시절의 추억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햇살 가득했던 공원 벤치,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헤어지던 날 빗속에서 터뜨렸던 울음까지 오만 가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이야. 영호 씨. 겨우 목소리를 냈는데 제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영호 씨는 제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중 우연히 옛 친구를 통해 제 소식을 듣고 어렵사리 연락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저처럼 떨림과 설렘, 그리고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느껴졌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 숨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 아무런 접점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제 고독하고 메마른 일상의 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과 아련한 그리움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내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죠. 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고, 우리는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동네의 낡은 다방에서 다음 날 정오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주저앉았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5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을 축복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이 이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 뭐예요. 내일 영호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면 어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주름투성이인 제 얼굴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대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라봤어요. 아무리 발라도 젊어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첫사랑을 만나는 날인데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었죠. 젊은 시절 영호 씨가 좋아했던 하늘색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블라우스를 다시 입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집을 나섰어요. 50년 전 영호 씨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다방은 이제 낡은 간판만 겨우 남아있는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젊은이들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영호 씨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눈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죠. 그가 바로 영호였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만큼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날렵했던 턱선은 무뎌졌고 건강했던 피부는 검버섯이 조금씩 피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저를 향한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자. 정말 미자 맞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미소 지었어요. 네, 영호 씨 맞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극이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서로의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서로를 찾아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호 씨에게서 여전히 소년 같은 순수함과 함께 잊었던 남성미를 느꼈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시켰어요. 영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죠. 정말 기적 같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죠. 영호 씨는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고 있고 자신도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비슷한 고독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세월이 흘러마는 것이 변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감정은 여전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저는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에 다시금 설렘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제가 잊었던 저의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를 통해 찬란했던 과거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죠. 우리는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올드 팝송이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둘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영호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정말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50년간 쌓아왔던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선 우리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영호 씨와 저는 마치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듯 서로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갈증을 해소했죠. 매번 같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던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호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제 눈을 바라보며 깊이 공감해줬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저는 잊고 있던 따뜻한 위로를 느꼈답니다. 영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와 헤어진 후 그도 많은 방황을 했대요. 저를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제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고 고백했죠. 그의 아내분도 미자 씨처럼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누구보다 좋은 분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삶의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외로움 속에 각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영호 씨는 아내분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50년 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저희는 양가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영호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저는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생할까봐 극심하게 반대하셨고, 영호 씨 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제게 누가 될까봐 부담스러워 하셨죠. 결국 젊은 날의 저희는 그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영호 씨는 그때 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붙잡고 싶었지만 제가 더 힘들어 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요.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묵은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호 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도 저만큼 아파했고 저만큼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답니다. 저는 영호 씨가 저를 미워해서 떠난 줄 알았어요. 제 말에 영호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은 5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손길과 똑같았어요. 변함없는 그의 온기에 저는 더욱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5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오해를 털어놓고 위로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영호 씨는 저에게 미자,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영호 씨 괜찮아요. 이제라도 다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우리는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이해를 아끼지 않았죠. 카페 문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제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잊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준 후 우리 사이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옛 친구처럼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었던 감정의 불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영호 씨는 제게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빗소리도 밤의 고요함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영호 씨의 존재 자체가 제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그는 제게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 두기도 했죠.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처럼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금 제 온몸을 휘감는 듯했죠. 거울 속 주름진 제 얼굴이 조금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착각마저 들었어요. 영호 씨는 제게 끊임없이 칭찬을 해줬어요. 미자 씨는 여전히 아름다워.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 그대로네. 처음엔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칭찬은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듣지 못했던, 아니 제가 스스로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잊었던 여성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매만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영호 씨가 제게 미자 씨, 우리 젊은 시절처럼 춤춰볼까? 하고 제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의 손에 이끌려 공원 한쪽에서 어설프게나마 스텝을 밟았죠. 삐걱거리는 몸이었지만 영호 씨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순간만큼은 20살의 미자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그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잊었던 열정과 즐거움을 다시금 느꼈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든 알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제 곁에 나타나줬어요. 그는 저에게 단순히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은인 같은 존재였죠. 그의 눈빛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었고 어떤 모습이든 보여줄 수 있었죠. 제 삶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뜨겁고 강렬하게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영호 씨의 잘 잤어요. 미자 씨 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잘 자요. 내일 봐요.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의 메시지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미소 한 번에 세상이 환해지는 듯 했어요. 50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감정들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영호 씨는 여느 때처럼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그리움과 망설임으로 가득했어요. 저 역시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죠.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애틋함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마저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 저 좀 더 있다 가셔도 되는데. 용기를 내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는 제 마음을 알아챈 듯했어요. 영호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젊은 시절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온기였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가만히 그의 체온을 느꼈어요. 잊었던 남자의 향기, 잊었던 그의 품이 너무나도 포근했죠. 우리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답니다. 옅은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어와 실내를 은은하게 비췄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마주 보고 서 있었어요. 영호 씨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저는 그의 눈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젊은 날의 영호, 그리고 지금의 영호가 공존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리듯 입을 맞췄어요.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50년 만의 키스였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그리움을 녹여내듯 뜨겁게 입을 맞췄고 키스는 점차 격정적으로 변해갔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몸의 온기는 제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했죠. 5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어요.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몸을 뉘인 채 우리는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겨냈답니다. 주름지고 변해버린 서로의 몸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망설임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서로의 몸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과 함께 경외심마저 들었죠.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었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답니다. 젊은 시절에 서툴렀던 사랑이 아닌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두 남녀의 성숙한 교감이었어요. 그 밤 우리는 육체적인 교감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몸을 탐하듯 만지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5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밤이었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제 온몸은 전율했고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년 만에 찾아온 영호 씨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 뭐예요. 그 밤은 제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거예요.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영호 씨와 저는 더욱 깊은 사이가 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밤늦도록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이제 그는 제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데이트가 황혼에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제 삶은 다시금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들도 생겨났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가장 먼저 걱정됐답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다. 늙어서 주책맞게 연애질이냐 같은 비난을 받을까봐 솔직히 겁이 났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막막했죠. 자식들은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걱정하면서도 막상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놀라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영호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 갑자기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놀랄 게 뻔했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몰래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아파트 이웃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영호 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미자 씨, 우리 이러는 거 자식들이 알면 놀라겠지.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요, 영호 씨.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괜히 저희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따랐어요. 경제적인 부분부터 혹시라도 한쪽이 아프게 되면 누가 돌봐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단순히 연애를 넘어 삶의 마지막을 함께할 반려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영호 씨는 제게 미자 씨,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고? 동거를 한다면 자식들이 받아들일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온갖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숙제를 던져준 셈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불꽃 같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어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비록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황혼 로맨스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과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안고 점차 깊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제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은 제가 혼자 지내는 걸 늘 걱정했지만 동시에 제가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노심초사하는 타입이었어요. 영호 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니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할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은 투덜거리며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뗐죠. 아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단다. 제 말에 아들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노인 대상 사기다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의 걱정 섞인 비난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에게는 제가 그저 나이 들고 판단력이 흐려진 엄마로만 보이는 듯했죠. 저는 영호 씨와의 만남이 얼마나 진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50년 전 첫사랑이었고 서로 배우자를 잃고 만났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영호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며칠 후
영호 씨와 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솔직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아들은 영호 씨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영호 씨는 아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는 외롭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혹시라도 어머니 마음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마지막 경고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자네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나도 미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네. 자네 어머니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남은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걸세.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에 아들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어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 후로 영호 씨는 꾸준히 아들에게 연락하며 저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여러 번 가졌고요. 그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아들은 점차 영호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는 저 몰래 영호 씨에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따로 말하기도 했다더라고요. 딸들은 조금 더 이해심이 있었어요. 제가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기 때문이죠. 영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좋은 분이라면 저희도 감사하죠. 라고 말해줬어요. 자식들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주변의 이해를 얻어갔답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꾸준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사랑의 시험대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자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저희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들딸의 모습에 저는 안도했어요. 특히 아들은 처음엔 그렇게 까칠하게 굴더니 나중에는 영호 씨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더군요. 딸들은 아예 대놓고 엄마, 영호 씨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응원해줬답니다. 그들의 이해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영호 씨와 좀 더 당당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시장에 갈 때도 함께 갔죠. 처음에는 저를 아는 이웃들이나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듯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제 인생인데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오히려 며칠 지나지 않아 몇몇 이웃들은 제게 다가와 덕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미자 씨, 얼굴이 환해지셨네. 보기 좋아요. 같은 말들이었죠. 그런 따뜻한 시선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영호 씨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다가갔어요. 제가 다니는 경로당에 함께 가서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에도 동행해 주었죠. 그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제 친구들도 영호 씨를 금방 좋게 봐주었답니다. 미자야, 정말 좋은 분 만났네. 축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번은 영호 씨가 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인사를 한 일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부디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들, 딸들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걱정보다 진심 어린 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죠. 영호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우울하고 무미건조했던 제 일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영호 씨와 함께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잊었던 웃음소리도 되찾았고 젊은 시절에 밝았던 미소도 제 얼굴에 다시 피어났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 기분이었죠. 자녀들도 그런 저의 변화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엄마,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으세요. 영호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답니다. 황혼에 찾아온 이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요.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를 받게 되자 영우 씨와 저는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50년 전 헤어졌던 아픔을 딛고 이렇게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여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로 했답니다. 어색해할 줄 알았던 손자 손녀들까지 영우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우 씨는 제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남은 여생을 오직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해 주었죠. 그렇게 영우 씨는 제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꿈꿨던 신혼생활을 황혼에 시작하게 된 거죠.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영우 씨는 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답니다. 오후에는 둘이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가끔은 젊은 연인들처럼 영화관 데이트도 즐겼고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영화를 볼 때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20살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함께 살면서 영우 씨는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제가 아침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물러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밥상에 꼭 올려주었어요.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면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예시하기를 해주며 제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영우 씨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어요. 고독했던 황혼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찼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영우 씨의 존재 자체가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50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아픈 기억들은 이제는 오히려 우리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남은 황혼기를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과 행복 속에서 함께 보내고 있어요. 손을 잡고 걷는 길,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 그리고 밤마다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우리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늦은 나이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희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영우 씨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제게는 황혼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니까요.